여러분은 오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낮은 시간 선호에 있습니다. 당장의 욕망을 억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 이단 하나의 차이가 인류 역사와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선호란 무엇일까요? 미래의 더 큰 가치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얼마나 더 크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지금 당장의 쾌락을 쫓게 되지만, 낮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뒤로 미루고 자본을 축적하며 기술을 익힙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을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당장의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간 선호를 낮추는 사람만이 진정한 긴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실 동물과 인간을 갈라놓은 결정적 기준입니다. 동물은 미래의 개념이 없어 배가 부르면 바로 휴식을 취하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내일을 위해 무기를 정비하고 농사를 계획하죠. 본능을 억제하고 더 긴 시간 지평을 확보한 것이 바로 우리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유명한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15분을 참아낸 아이들은 수십 년 뒤 더 높은 학업 성취도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낮은 시간 선호는 단순한 참을성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본질이 보입니다. 바로 자본제의 탄생이죠. 당장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대신 당장의 굶주림을 참으며 낚싯대를 만드는 결단이 나중에 더 큰 생산성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풍요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어부 해리와 린다의 사례를 보시죠. 해리는 매일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총 42마리를 얻었지만, 린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린다 역시 고기를 잡았지만 일부 시간을 내어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린다는 해리보다 3배나 많은 126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며 삶의 질 자체를 바꿨습니다. 오늘날의 린다는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와 ASML 같은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는 당장의 수익이 없던 시절에도 AI 생태계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ASML은 20년 이상 EV 기술에만 전념했습니다. 초격차 기업의 비밀은 모두 낮은 시간 선호에 바탕을 둔 초장기 투자에 있습니다. 삶은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끊임없는 거리입니다. 당장의 명품과 소비를 선택하면 5년 뒤에 내가 빈곤해지지만, 지금의 돈과 시간을 자기 개발과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 5년 뒤에 내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성공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낮은 시간 선호로 자본이 쌓일 때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시작됩니다. 당장의 생존 문제를 넘어 예술, 학문, 공동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생존을 초월해 비로소 의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안정적일 때는 저축이 미덕이지만, 돈이 계속 녹아내리면 사람들은 보관해봐야 손해니 지금 써버리자는 높은 시간 선호 사회로 내몰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벼락거지 현상과 부동산 투기 열풍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해 저축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투기로 내몰립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무제한 화폐 발행과 인위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신용카드와 레버리지 대출이 일상이 되었죠. 미래의 소득을 당겨와 오늘 소비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저축은 사라지고 부채가 삶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탕후루나 파인다이닝 같은 단기 소비 열풍 또한 이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사람들은 SNS에 자랑할 수 있는 도파민 중심의 소비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이는 개인의 성향 이전에 화폐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물입니다. 장기적 가치관이 무너지면 가족도 해체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미래를 향한 최고의 투자였지만, 이제는 복지에 의존하며 미래를 기피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1인 가구가 전체의 35%를 넘어선 현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도 은하의 순도를 속여 돈을 남발했을 때 사회는 낭비와 타락에 빠져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종이돈의 남발 또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폐의 타락은 곧 도덕의 타락이며 문명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근본이제라는 건전한 화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보존되니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고, 인류는 수십 년을 내다보며 초장기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안정된 화폐는 낮은 시간 선호를 낳고 이것이 문명의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에디슨의 전기, 파스텔의 현대의학까지 우리 문명을 바꾼 발명들은 모두 낮은 시간 선호의 시대가 남긴 유산입니다. 이들은 0에서 1을 만들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카메라 렌즈만 바뀌는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을 위한 마케팅에만 집중하죠. 혁명이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0에서 1로 가는 파괴적 혁신보다 1에서 N으로 가는 반복적 개선이 훨씬 단기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 기업들은 눈앞의 성과에만 목을 맬까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연구를 하기엔 돈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시간 선호까지 높아지면서 문명 전체가 단기주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초장기 혁신은 낮은 시간 선호라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될 때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인내와 건전한 화폐 시스템이 결합되어야만 인류는 다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나 바흐의 음악은 수년, 수십 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 후원자와 예술가의 평생에 걸친 헌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불멸의 작품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반면 현대 미술은 어떤가요? 바나나를 벽에 붙여놓고 수억 원에 팔거나 경비원이 실수로 치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의 수련 대신 충격과 화제성만 남은 현대 예술의 모습은 높아진 시간 선호가 문화에 남긴 씁쓸한 단면입니다. 예술이 조잡해진 진짜 이유는 권력과 예산의 구조에 있습니다. 정부 화폐 발행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관료의 입맛대로 배정되다 보니 실력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우선시됩니다. 완성도보다는 자극적인 작품에 돈이 흘러가는 구조가 예술의 기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건축물은 이제 100년을 견디는 석조 양식이 아니라 비용 절감형 콘크리트 박스가 되었고, 음악은 웅장한 교향곡 대신 3분짜리 도파민 훅송이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문화적 환경입니다. 화폐의 건강도가 곧 문화의 건강도입니다. 돈이 단단할 때 인류는 영혼을 꿈꿨지만 돈이 부실할 때 문명은 찰나의 자극에 매몰됩니다. 문화의 수준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가 결정합니다. 부동산 투기, 저출산, 단기 성과주의, 이 모든 증상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가 녹아내리는 화폐 시스템이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결과입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처방도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상의 시간 선호를 낮추십시오. 쇼폼 도파민과 과시형 빛 소비를 줄이고 당장은 지루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독서, 운동, 기술 습득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단단한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법정 화폐는 무한히 인쇄되어 가치가 해석되지만 건전 자산은 노동의 가치를 10년, 20년 뒤로 고스란히 옮겨줍니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자산을 모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문명을 만듭니다. 낮은 시간 선호를 지닌 개인과 사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과자를 참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나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인내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